안녕하세요. 정해운전재활센터입니다. 오늘의 학과 동영상 강의는 4차시가 되겠네요. 오늘은 서행 및 일시 정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과 중요한 핵심 되는 내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자, 서행. 자, 자동차의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 과거에는 뭐 20km다, 30km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즉시 정지시킬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요 문구요.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통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신호등이 있죠. 예, 녹색, 황색, 적색, 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입니다. 이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5가지는 예, 자, 구부러진 곳, 예, 곡선, 그 다음 비탈길의 고갯마루, 비탈길 오르막 끝, 그 다음에 내리막길, 그 다음에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이런 도로는 위험하기 때문에 서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거만 나오면 틀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자, 저희를 혼동시키고 헷갈리게 만드는 게 이겁니다. 일시정지입니다. 개념은요, 자, 요거는 역시,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겁니다. 정지. 자, 아까는 정지시킬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정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떨 때는 일시정지를 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어디서 많이 봤는데? 여기 있죠. 똑같죠. 그리고 하고 있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왼쪽 오른쪽을 확인할 수 없거나, 뭐 시야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죠. 뭐 건물이나 다른 차에 의해서 없거나, 또는 교통이 빈번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이 교차로에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일시 정지를 하셔야죠. 그래서 앞에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요 말만 있으면 서행, 뒤에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신호등이 빈번한 요 문구가 들어가면 일시 정지입니다. 그런 형태의 기본적인 문제도 꽤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91번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이 문장 들어가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서행 또는 일시정지입니까? 어떻게? 반드시 일시정지입니다.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셔야 돼요. 자, 2가지 조건을 아까 다 만족했잖아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다,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행이 빈번하다. 반드시 일시정지.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요거는, 자, 아니한, 여기까지밖에 없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조건이 없기 때문에 서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경우, 근데 이 서행과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우선순위라는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가장 낮은 차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교차로에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자, 우선순위는 일단은, 자, 먼저 들어간 차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선진입. 대부분 직진 차가 먼저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교차로에 먼저 들어가 있는 차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차로 들어오기 전에 넓은 도로냐 좁은 도로냐, 요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근데 넓은 도로에서 갑자기 교차로에 오고 좁은 교차로로 들어오게 되면 통행이 막히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똑같으면 우측 도로에, 자, 오른쪽에 있는 도로에 차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뭐가 생기냐면 직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회전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좌회전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직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좌회전을 하고 있지만 먼저 들어왔어요. 그럼 선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잘 따져보시면, 예. 자, 조건이 동일하다면, 뭐, 먼저 들어온 차도 없고, 이렇게 된다면 좌회전이 우선순위가 가장 낮게 되겠습니다. 자, 93번 문제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요 문장밖에 없습니다. 네. 일시정지는 아니죠. 좌회전하는 방법 중 가장 옳은 거. 자, 첫 번째 부분에 보니까 20m 이상의 지점에서 20m 아니죠. 30m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중심 바깥, 도로의 중심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자, 중심 바깥쪽,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으로 좌회전한다. 자,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더라도 바깥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할 수 없다. 경찰청장은 지정해가지고 바깥쪽으로 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행할 의무는 있으나 일시정지할, 요거는 뒤에 일시정지의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 빠졌잖아요. 좌우로 확인할 수 없거나, 그 다음에 교통이 빈번한 이 문장이 없기 때문에 일시정지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의외죠. 그 다음에 94번 문제입니다. 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서행이죠. 그래서 여기 자, 문제를 보시면 1번 선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어도 선 진입 이게 우선순위가 있죠. 그 다음에 폭이 넓은 도로에 양보한다. 폭이 넓은 도로에 양보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진 차에는 진로를 양보하나 우회전 차에는 차보다는 우선권이 있다. 이거는 좌회전이니까 다른 조건이 똑같으면 우회전보다 자, 어떻게 됩니까? 우선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바깥쪽 안쪽 말씀드렸던 분께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9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냐는 이 문장이 계속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1번에 좌우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서행이 아니라 정지입니다. 직진하는 경우 좌회전하는 차에 양보한다. 다른 조건이 없으면 직진이 우선권이 있으니까 양보할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선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진하는 경우 우회전 차에게 양보해야 한다. 역시 우회전보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6번 일시정지. 자, 이거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냐고 좌우로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일시정지. 거의 나중에 보시면 외우시게 될 겁니다. 97번 반드시 일시정지. 반드시 일시정지. 조건이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좌우로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량이 빈번하다. 1번입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풀어보시면서 바로 풀게 되겠죠. 그 다음에 98번 일시정지. 역시 자,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이런 말 대신에 뭘 했습니까? 신호등이 없는 이렇게 말을 바꿨죠. 근데 결국 똑같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게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말과 똑같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98번 서행해야 하는 장소. 서행. 그래서 여기서는 자, 서행하는 장소로 만든 거. 그 다음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근데 여기는 있다는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답으로 고르시면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구부러진 부분, 오르막길, 그 다음에 교통이 빈번한 터널 내, 터널 내, 이런 얘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구부러진 부분, 오르막길에, 비탈길 오르막길에 고갯마루라 그랬죠. 오르막길 전체를 얘기한 건 아닙니다. 다음에 내리막길.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드디어 대망의 100번이네요. 서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나 장소 두 가지.
자, 일단은 교통 정리가 헤어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이거는 무조건 찾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1번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자, 어린이 보호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지를 하셔야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 지팡이를, 자, 이거는 시각장애인을 역시 보호하는 부분 차원에서 서행을 하시면 그 사람들 앞뒤로 운행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서행이 아니라 정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1번. 서행으로 주행하고 있는 운전자는, 자, 20km의 속도로, 아까 이런 단위가 없었습니다. 과거입니다. 그 다음에 법정 속도, 최고 속도 이내,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자, 최고 속도로 주행하고 있는 운전자, 최고 속도. 근데 바로 쓸 수는 없죠. 서행은 바로 즉시 정지인데. 그래서 4번이 그만입니다. 서행의 개념에 대해서 묻고 있는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102번. 다음 안전표지. 이 안전표지 굉장히 특이한데 지그재그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서행과 관계 있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되어 있으니까 좀 천천히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103번. 서행으로 운전해야 하는 경우, 서행, 휴게소, 도차를 통과할 때 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좁은 도로 옆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여기서 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이게 차도인지 인도인지 구분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천천히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천천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접근하세요. 그 다음에 104번. 스트레스와 흥분을 줄이기 위한 방법. 스트레스와 흥분. 자, 모든 것에 다 나쁘지만 운전에도 역시 나쁩니다. 자, 1번에 보면 위협한다. 그 다음에 사전에 계획을 세운다. 평정을 유지하게 노력한다. 과도한 잡담을 한다. 여기서 과도를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과 3번이 정답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인. 자, 목적지와 경로를 확인하고 출발했다. 휴대전화 번호로 통화를 했다. 전화통화. 불법이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전방 및 주변 상황을 예의주시한다. 수시로 라디오 등의 음향기기를 조작한다. 수시로 조작하다 보니까 운전 미숙이 나오는 겁니다. 2번과 4번입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자, 집중력에 대한 내용으로 적합한 거. 자, 동승자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 거. 집중력이 떨어지게 돼 있죠. 시야를 가리는 차량 부착물은 제거한다. 좋죠. 제거. 그 다음에 시험을 칠 때만 필요한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DMB, TV, 뒷좌석에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도록. 굉장히 시청 자체가 굉장히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안 좋은 습관입니다. 107번. 자, 운전 시 가장 안전한 운전 행동. 107번. 자, 긴급자동차 소방차가 다 뒤따라 오는데 같이 속도를 높인다. 이거 안 되죠. 신속해. 어린이 보호구역. 나중에 집중적으로 보겠는데 신속하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아닌 곳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는 경우, 보행자,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은 이미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한다. 그 다음에 이거 우측, 지지난 시간인가요? 좌측으로 앞지르기 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3번. 108번 문제입니다. 약물. 이것도 그냥 학식적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금지 약물이 있는데, 일일이 저도 잘 모르고,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자, 감기약은 안전운전에 전혀 지장이 없다. 자, 지장이 많습니다. 특히 코감기약은 졸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의사가 처방한 약물은 무조건 이상이 없다. 안 그렇습니다. 의사가 처방을 하기 때 운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안 물어봤으면, 효용이 없습니다. 신경안정제는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신경안정제는 상당히 안전운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4번이 정답입니다. 109번. 자,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거와 관계 있습니다. 졸음운전. 이 피로입니다.
피로는 운전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피로하면 반응 동작이 빠르다. 느려지죠.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넓어진다. 시야가 좁아집니다. 눈이 깜빡깜빡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작 능력, 운전 조작 능력, 지각, 이게 떨어진다. 3번이 정답입니다. 이것도 뭐 크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한다. 물이 고인 곳. 자, 이때 물배랑 맞아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상관없이 통과한다. 참 배려가 없죠. 일시정지, 서행, 물이 튀기지 않게 주의. 이거밖에 답이 될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일시정지, 서행과 약간 무관한 문제를 제가 좀 실어놨습니다. 어디도 수록해도 끼일 수가 없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자, 오토바이와 자전거 운전자들 주의하는 이유. 왜 주의해야 할까요? 운전해보시면 오토바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이유는 작아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12번. 자, 가장 안전한 운전. 안전운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 그 다음에 도로를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보행자 옆을 지난다. 보행자 위협이죠. 자, 오르막길을 서행한다. 오르막길에 고갯마루를 서행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조건 완벽하게 갖췄죠. 좌우까지. 그래서 일시정지 3번이 정답입니다. 113번 문제입니다. 자, 차마의 통행 방법. 차마라 하는데 요즘은 마차가 거의 없지만 아무튼 옛날에 했을 겁니다. 자, 도로의 중앙선 좌측이냐 우측이냐, 이런 문제는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죠. 네. 자, 저희는 우측 통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4번. 준법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는 고갯마루 부근에서 서행한다. 맞지? 교차로에서 앞지르기 있다. 교차로, 터널, 다리 위는 앞지르기 금지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계속 주행했다. 1차로만 계속 주행하면 안되죠. 1차로는 초월차로입니다. 그 다음에 실선에서 차로 변경했다. 점선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서행과 일시정지와 관계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후반부는 조금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차츰 내공을 쌓는다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학과시험도 굉장히 높은 점수로 통과하시는 기쁨을 맛보시게 될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